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 3달 연속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차례대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 좀 사도 됩니다. 그 사이 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지금 살이 좀 쪘습니다. 예, 여행 가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유럽 갔다 오셨던. 예, 런던에만 한 달 있다가 한 달은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네. 에어비앤비로 이제 집 하나 구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식료품 물가가 싼지를 체감하고 또 외식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지를 체감하고 근데 유럽 가보셨으니까 유럽의 그 실물 경제, 거리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완전히 불안해져. 아. 예, 잃어버린 15년 가고 네. 있는 거죠. 그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가 뭐 망가져서 지난 10몇 년 동안 1%도 성장 못한 거 아시죠? 네. 누적 성장률이 1%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느낀 건 부동산은 좋은데 신축 착공이 되게 많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길거리에 노숙자도 너무너무 많고 특히 길빵. 저도 이제 담배를 피다가 끊은 사람으로서 남의 담배 냄새를 맡는 게 너무 싫은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4년 전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한 2주 여행 갔었을 네. 때랑 비교해봐도 영국 사람들이 뭔가 술이나 담배에 의지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졌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또 뭐 그놈의 파업. 대형 박물관을 2번이나 예약을 하고서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갈 정도로 파업이 너무 잦아서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과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 엄청났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모 연금 런던 사무소, 모 은행 런던 지점에 계시는 지인들하고 당연히 놀았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술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FTSE 지수, 영국 주가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런 거죠? 예, 인플레가 나는데 임금은 안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마진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인데 10%만큼 불황이니까 임금은 안 오르죠. 그런데 또 영국의 양대 산업이 관광도 참 중요하지만 양대 산업이 에너지랑 금융인데 둘 다 금융은 또 주가 오르면 좋고 금리 오르면 좋으니까 금융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에너지는 국제유가가 작년에 급등했으니까 로열 더치 쉘이라든가 BP라든가 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런던에 있으니까 거기 또 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인플레 난 만큼 임금은 안 오르니까 실질 임금은 다 빠지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유럽은행 이야기 하지만 영국은행 이야기 없잖아요. 아주 그냥 살이 오른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어쨌든 그러면 주식의 분위기는 좋은데 실물의 사람들이 예, 살아가는 양극화가 심해진 뭐 돌아서는 것 같은데 네. 경기는 바닥 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많이 듣고 왔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날씨가 따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월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네. 봄방학이 2월이니까 네. 2월 한 달 동안 그 런던에 있는 동안에 꽃을 온 꽃 구경을 다 했거든요. 날이 너무너무 따뜻해가지고 제일 추웠던 날이 영하 2도인가 그랬고요. 한 달 동안에 영하를 간 적이 2번인가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따뜻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특히 그 북해산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인플레는 굉장히 심하지만 인플레는 후행하니까 이제 인플레는 곧 죽겠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아무튼 경기는 바닥치고 올라온다라는 기대감 금융장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물 경제는 불황이 너무 길게 이어지니까 진짜 많이 죽은 티가 나고 아무튼 제일 기억나는 게 런던 도심, 시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은 정말 재건축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 정말 그 런던 여행 가신 분들은 서쪽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쪽이나 뭐 이쪽은 그냥 조용한데 시티 쪽 동쪽이나 바비칸이나 또는 카리나 웍 같은 이런 데를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송도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 숲들로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왜냐하면 파운드가 약세잖아요. 작년에 박살났잖아요. 파운드 약세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영국에 집 한 채 사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통화 가치가 싸고 그러니까 글로벌 부동산 투자는 정말 아직 그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런던은 여전히 화랑이더라.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무서워서 골목은 못 들어갈. 관광객 입장에서 그냥 유명한 데나 다행이고 아니면 우버 불러야지. 골목골목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눈이 퀭한 채로 그리고 또 토트넘 경기장 간다고 이렇게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북런던이잖아요. 토트넘이 건물이 붕괴된 듯한 기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퇴색한 못 사는 동네가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하기 직전에 그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한 30분을 버스 타고 가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늘 가는 여행 가는 지역들 말고는 다 망했구나.
정말 좀 무서워요. 그래서 경기장만 삐까번쩍해요. 제가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걸 그 눈앞에서 봤는데 예, 정말 그 경기장에 있는 관객 10분의 1은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네. 아, 한국 사람들 진짜 부자라는 걸 거기 가면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서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통제를 하기 때문에 도로를 네. 그 전에 내리게 하거든요. 내려서 걷는 거리가 정말 폭격 맞은 거리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타락한 예, 온 천지가 낙서예요. 진짜 스프레이로. 아, 이거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특히 밤에 경기 마치고 나올 때는 더 무섭죠. 근데 이제 그날 이겼으니까 분위기 좋았지. 졌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자, 이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한국과 미국 증시. 아직도 지금 그 런던어의 네. 꿈을 못 버리고 있어요. 런던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한국과 미국 증시 현재 상황 좀 어떤가요? 이제 벌써 4월 다 됐습니다. 전 올해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라서. 아, 예, 뭐 은행 망하겠죠. 망하는데 네. 그 덕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에 3월 미국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올해 연말까지 정책금리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점도표는 나왔는데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장률 전망을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0.4인가까지 내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에 1.6인가 그랬는데 제로대로 내리는 걸 보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뱅크런 사태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연말까지 금리는 5에서 5.25까지 올리겠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도 관료주의구나. 제가 모 기관 다니다가 튀어나올 때 여러 가지 저를 열받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홍 박사 이전에 하던 대로 해. 이거 이렇게 새로 뭐 투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잘못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 말에 제가 정말 그때 열받아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백년 하청이다. 황화물이 맑아질 리가 없다. 똑같거든요. 네. 거기도 7명의 연준 이사와 12명의 지역연준 네. 의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말에 얽매이는 사람들인 거고 경제 뱅크런이 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도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 그거 우리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아직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충격이 와야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고 네. 근데 충격은 지금씩 서서히 오고 있는 중이니까 특히 뭐 저도 스타트업 대표잖아요. 네.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프리즘 앱도 냈는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은 편에 속하는데 아무튼 이게 돈이 마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쵸, 요즘 많이 예, 벤처 시장이 토스도 힘들다면서요? 뭐 그런가요? 네, 예, 뉴스가 나오나요? 경쟁사잖아요, 토스가. 경쟁사인 토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저희는 되게 갖고 있는 게 거기가 빨리 상장을 해야 저희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올라가길 바라는데 토스조차 힘들다 그러면 저희는 또 엄청 힘든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렇게 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벤처가 망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금리에 자금 조달 안 되면서 벤처가 망하기 시작하고 벤처 망하기 시작하면서 벤처들이 또 시리즈 A니 B니 하면서 몇백억씩 받아놨던 돈들을 은행에 넣었던 걸 필요하니까 빼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이런 충격이 계속될 거다. 그러나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미래 수익이고 두 번째는 할인율, 금리인데 금리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 추세선을 뚫은 거 보셨죠? 하향 이탈했잖아요. 맨날 와서 미국 국채든 한국 국채든 제발 좀 사라고 제가 우리 김작가 TV에서 목 놓아 외친 사람 아닙니까? 제 말 들으셨으면 지난해 만약에 10월에 샀으면 15% 이상 벌었고 작년 연말에라도 제 말을 들었으면 한 5% 이상은 났잖아요, 수익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은 올해는 채권이다. 예, 아무튼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밖에 없고 금리 인하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현재는 박스페이 좀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시장이고요. 왜 볼 가치가 없냐 하면 너무 우리나라 시장의 자기 동력,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테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주도주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벌기 너무너무 어렵다고 보는 쪽이고요. 미국에서 주도주 나오고 거기서 테마 나오고 거기가 시장이 오르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한국의 독자적인 동력 따위는 저는 없다.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연금 한 7% 들고 있고 전체 기관 투자자 다 합쳐봐야 20%도 안 돼요. 맨날 주주 뺨 따고 때릴 생각밖에 없는 대주주님들하고 돈이 들어올 때는 몇십 조씩 들어오지만 나갈 때 몇십 조씩 나가는 개인 자금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 추세를 잡고서 움직이는 건 외국인밖에 없는데 지금 외국인은 달러가 금리가 인하되냐 인상되냐 이것도 확정이 안 되는데 어디 베팅할 입장도 아닌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추세를 만들어 주려면 환 쪽에서 지금도 1,300원 밑에 왔지만 지금 찍는 순간의 이야기니까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한 150원 빠졌지만 여기서 얼마 빠질 거냐에 대해서 자신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추세가 나오면 우리는 따라가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 추세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자, 아까 미래 현금 흐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는 언제 하냐? 궁금하셨을 텐데 수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 3달 연속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인데 이번 달 12, 다음 달 7, 마이너스 7, 그 다음 달 마이너스 2가 되는 식으로 차례대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 좀 사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이나 올해 초에 제가 맨날 PBR 0.8배에서 주식 안 살 거면 주식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9배가 왔잖아요. 지금 2,400이고 2,500을 바라보니까 0.9배 갔다고 해서 그러면 자 우리 역사적인 평균 베리에이션 1.1배까지 가요. 하면 그거 얼마냐 하면 2,600, 2,700인데 그걸 가려면 경기 뭐 좀 좋아진다든가 그렇잖아요. 뭐가 보이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진국 쪽에서 경기 좋아지고 거기서 금리 인하하고 해서 수출 회복되면 그때 2,600, 700 뚫는 거지. 우리나라 올해 시장은 좀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폭락하면 사두는 시장이지. 올해는 그렇게 매매 자주 하기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비용만 많이 쓸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지. 올해 사놓고 내년 이맘때 잠을 깨서 보면 올라 있구나. 이런 정도의 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초반에 올해 좀 좋게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 지수. 예, 그러니까 테마는 저는 자신 없고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야죠. 왜 제가 알아요? 테마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물으면 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물으시면 언제 차익 실현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뭐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만 보면 올해 바닥 쳐요. 그러나 그게 상반기 바닥이냐 하반기 바닥이냐를 냉정히 물으면 잘해야 상반기 말, 그러니까 5, 6월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닥 전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 주식은 올해는 어떻게 하면 된다? 2,400도 깨지고 300도 깨지고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리거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고. 사놓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라고요. 좀. 인덱스 사두세요. 수출 관련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게 보시는 뉘앙스시네요. 금리 인하할 테니까.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저는 못해도 한두 번은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이 할 거다. 부동산이 이 지금 이꼴로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안 하면 우리나라라고 뭐 은행 위기 안 난다는 보장이 딱 없잖아요. 은행 위기라는 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금융지주의 NH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 밖에도 많은 은행이 있으니까. 또는 은행 말고도 은행에 준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한인농협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금융기관들 중에서 작년 흥국생명 우리 자본성증권 만기 연장 안 될 때 난리 나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런 일이 또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바닥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나쁘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PBR 0.8배 밑에 가면 바닥 가능성이 높다 정도지. 그리고 수출 보면 올해 상반기는 지옥인데 하반기는 그래도 조금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 플러스는 날 것 같아요 정도인 거지 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식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자율. 그리고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수출이고 이자율은 뭐예요? 미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리.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은 저는 3월로 끝났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빠르면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인 9월에 금리 인한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건 작년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채권 시장에 랠리를 펼칠 거고, 채권 시장이 저렇게 수익이 좋고 그러면 돈들이 채권에 계속 갈 거잖아요. 채권에 가면 그 금리가 떨어지고 회사채도 떨어지고 하면 돈 중에 얼마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겠죠. 그 하반기에 오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방금 말씀하신 환율은요? 환율은 지금보다는 연말이면 내려가 있을 거다. 저는 1,200원대 초반. 지금보다 한 50원 이상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뭐 경상수지가 너무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잠깐 일시적인 이유로 경상적자가 나는 달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경상흑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외환보유고가 쌓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쪽 미국 쪽에서 이벤트만 끝나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